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솔루션이 또다시 필요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제시하실 건가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삼천 포인트나 이제 2020년, 21년 당시에 이제 고점에서 주식들을 좀 물려서 좀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네. 싶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선택의 그 부분은 세 가지겠죠. 그대로 홀딩한다. 어, 그리고 물타기를 한다. 매수 단가를 낮춘다. 네. 그리고 이제 교체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 상황마다 저희가 교체를 계속해서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홀딩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험하게 물타기를 할 수도 없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상황에 맞게 이제 이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박사님께서는 그 선택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꾸준하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려버리면 주식을 쳐다보기 싫고 해서 그냥 어플도 지운다든지 계좌를 아예 안 보고 주식을 아예 안 보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세요. 보면 괴로우니까 마이너스 나고 있고 원금은 언제 올지 모르겠고 뭐 원금 올 때까지 나는 무조건 그냥 기다릴 거야. 이게 이제 비자발적인 그냥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증권사에 있을 때 증권사 안에 이제 이런 어떤 고객분들하고 상담하고 또 이제 계좌 관리도 이렇게 하면서 보면 거의 계좌의 한 70%는 물려서 장기로 가고 있는 분들의 계좌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을 저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좀 뭐 연락드리고 상담을 통해서 뭔가 좀 풀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결국 이제 꾸준한 학습을 해나가면서, 확실히 돌아서는 어떤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게 보여질 때, 교체를 하는 전략이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점이 그러면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증시의 어떤 바닥을 형성하는 터닝 포인트, 또 그 어떤 전 주도 업종, 네. 증시를 이끄는 그런 업종 종목을 가장 투자 전략의 1순위, 핵심 순위로 보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좀 보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 보시면 아까 이제 3,000포인트가 여기죠. 네. 네, 3,300포인트까지 고점을 형성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반 정도가 이렇게 하락을 계속 보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요때 이제 종목들을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것이냐의 기로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기준의 문제인데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항상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주도해가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항상 나타나요. 네. 왜냐하면 모든 시장의 돈들이 자금들이 시장에 있는 2,000개, 3,000개 종목을 다 상승시킬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네. 무한대로 찍어내서 돈이 그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실적적인 그리고 아니면 어떤 트렌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인공지능 같은 네. 그런 명분이 뚜렷하게 붙은 쪽의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고 그게 이제 지수를 이제 리드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공부를 매일마다 하고 물려 있더라도 매일마다 관찰하고 하다 보면 이 작년 10월달 경 보면 많은 투자들이 경기 침체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심리에 휩싸였었어요. 언론 매체들도 네. 뭐 내년도 경기 침체인데 이거 어떻게 되냐, 뭐 저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네. 또 이제 주시장이 폭락한다고 주장하는 뭐랄까요 그 지금으로서는 히어로는 아니지만 그런 전문가 집단들도 굉장히 네.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런 구간이 결국은 바닥을 형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지점이었던 거고 네. 근데 그 지점에서 2차전지 업종이 다르게 움직였어요. 주식시장이 작년 여기 보시면 10월달, 9월달이 이렇게 되고 있죠. 네. 근데 2차전지 업종 지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2차전지 업종 지수는 작년 10월 달, 9월 달, 10월 달 저점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예. 지수는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수는 막 이렇게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 2차전지 업종 지수는 저점을 계속 지지받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주식시장은 안 좋은데 2차전지 종목들은 누군가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이게 보니까 저점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2차전지라는 이 업종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니까 배터리도 많이 팔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 거 안 쓴다고 하니까 한국 배터리만 거의 쓰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마트한 머니 집단들은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개인들은 막 주식들을 팔거나 손절매를 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마다 그 주식들을 계속 모으는 거죠. 그게 이 차트로는 저점이 안 깨지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고점에선 이런 기준을 갖고 저점에선 이런 기준하에서 이런 것들이 저점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매일마다 주식시장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보고 있어야겠죠. 그쵸. 내가 물렸다고 주식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이런 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근데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다들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계좌를 보지 마시고 주식을 보시면 돼요. 차트 흐름을 보면 된다. 그렇죠. 주식 계좌 안에 내 돈이 뭐 마이너스 1,000만 원 돼 있고 마이너스 2천만 원 돼 있고 이거 보지 마세요. 저도 보지 않습니다. 저도 보지 않아요. 네네. 그걸 보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밥의 가격 대비해서 이거에 찍혀 있는 마이너스가 겹치게 되죠. 그쵸. 슬퍼지죠. 그쵸. 감정이 이렇게 생기죠. 안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성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상생활의 돈과 주식시장에서의 돈을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괴로워요.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한 판단을 온전히 주식으로만 하지 못하고, 네. 야, 이 돈이면 지금 내가 뭐 차를 바꾼다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주식만의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돈으로 연동시키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업종 얘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2차전지 업종이 지수가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 이 업종을 주도 업종이라고 불러요. 주도 업종. 코스피 지수보다 더 강해. 코스피 지수가 1% 상승할 때 주도 업종은 3%, 4% 상승해요. 상승률이 완전히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5% 빠질 때 이런 주도 업종은 2% 정도밖에 안 빠져요. 예를 들면 덜 빠지고 더 올라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바닥권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찾아졌으면 어떻게 된다? 교체 전략을 쓰는 거죠. 교체.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항상 능동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물려있는 종목이 좀 올라왔지만 마이너스 20%야. 이거를 손실을 실현하고 교체를 한다.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손실 프레임보다는 확신이 드는 종목으로 교체해서 저기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능동적인 어떤 마인드셋으로 바꾸면요, 바꾸는 순간부터 희망에, 그죠? 그 희망이 그냥 감정으로만 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바닥권에서 주도 업종의 특징들을 판단해서 기준에 의해서 샀던 그런 아주 그 단단한 그런 철학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적일 거 아니에요. 능동적. 그쵸. 우리 인생도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과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다르잖아요.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살죠. 그러니까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바꾸는 게,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성공하는 방향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도 돌아서서 보면 그걸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분들 상담하고 이제
증거사에 있을 때도 그런 걸 상담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올 때는 쓴 말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고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당시엔 그렇게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콘텐츠를 기획해서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는 거거든요.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이었던 제가 지금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투자에 대한 재미를 좀 붙일 수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항상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 그리고 위험한 거라고만 좀 여겼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친구들은 많이 이제 잃었던 그런 카카오나 삼전이나 이제 이쪽 분야에서도 제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계기였기도 한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지금 의지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과인 것 같은데 투자를 안 하셨던 분이 네.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라고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감정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그런 그쵸. 아주 그런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거 있다면 굉장히 저도 뿌듯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코너 이 첫 화의 제목이 언제 팔아야 할까로 정했잖아요. 그 주제에 굉장히 걸맞게 이거를 언제 팔아야 할까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맞겠다고 생각이 하는 게 무조건 파는 것도 아니라 이 주식에 대해서 홀딩을 하고 있을지 혹은 교체 작전을 벌일지 우리가 이 하나의 주식을 보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여러 가지의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지금 이거 팔아야 할까요? 혹은 이거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오픈 마인드로 더 열린 생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마인드셋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감동적인데요. 예,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뿌듯하고 이거 대본에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냥 즉흥적으로 네. 방금 얘기한 제 거잖아요. 감상평이었습니다. 되게 뿌듯하고 앞으로 투자에서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해나가실 것 같아요. 분명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성공하지 못했는지도 알 수 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군중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의 기준을 성립하는 것, 나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갖고 가는 것, 이게 이제 투자의 성공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의 중요성과 코스피 3000으로 대표되는 버블식이 정말 많은 개인들이 희망을 갖고 그리고 투자를 한 뒤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 그리고 꾸준한 학습, 그리고 내 생각의 전환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 굉장히 그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네. 되게 내가 항상 딱딱했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네. 이 원리를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이 좀 여기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 소통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댓글로서 저희가 좀 받고 또 다음 시간에도 그걸 또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 할 텐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는 조언과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재밌게 들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재밌게 듣지 않았을까라는 어떠한 희망 하나를 품어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댓글이나 이메일로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앞으로 매 시간마다 한 분씩 선정해서 저희가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메일 혹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그 다음으로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투자 인사이트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